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6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PLC 6편에서는 스텝 모터를 한번 돌려볼 생각이에요. 이쪽에 네마 17이라고 불리는 아주 대표적인 스태핑 모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PLC가 직접적으로 얘를 구동시킬 수는 없고 스텝 모터 드라이버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스텝 모터 드라이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있으면 일단 녹한다가 가지고 있는 이 LS PLC 가지고 구동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원래 이 LS PLC 검색을 해보시면요, 얘도 원래 그 스텝 모터를 구동 가능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PLC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거는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PLC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PLC가 큰 PLC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텝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이 드라이버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만 하면 구동시킬 수 있다. 약간 이런 컨셉이라면, 지금 녹한다가 가지고 있는 얘는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PLC다 보니까 약간 전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능만 탑재가 되어 있고 네가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추가로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확장을 시켜서 붙여서 쓰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얘가 스텝 모터, 매뉴얼에 찾아보면 스텝 모터 제어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만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더라. 그러니까 고속 위치 결정 모듈이라는 뭐 이상한 녀석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녹한다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예제는 못 만들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어쨌든 간 이 PLC 가지고 스텝 모터를 한번 돌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PLC 가지고 입력하는 도구만 잔뜩 있어요. 버튼, 뭐 조이스틱, 뭐 등등, 뭐 셀렉터 스위치 이런 거만 있고, 얘가 출력하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램프, 릴레이.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녹한다는 일단 이 PLC 시리즈에서 최소한 스텝 모터는 한번 좀 돌려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속 위치 결정 모듈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게 불가능한 건 줄 알고 있다가 스텝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LS 자체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 LS 자체에서 PLC 자체에서 스태핑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뭔가 독자적인 노선으로 지금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녹한다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녹한다의 아두이노 예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구현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림을 제가 다시 그려드리자면, 이 LS PLC 가지고 이 스텝 모터 드라이버를 컨트롤할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텝 모터 드라이버가 최종적으로 스텝 모터를 돌리는 신호를 만들어내 가지고 얘를 돌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용어에 대해서 다시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PLC 본체, PLC라고 부르고, IO 링크, 인터페이스 단자대 IO 링크, 그리고 전원이 들어오는 터미널 블럭, 그 다음 스텝 모터 드라이버라고 제가 부를 거고 스텝 모터라고 부를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미 여기 보시면 스텝 모터 드라이버의 선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이거 뭐 어디다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이제 그러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고, 뭐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가 얘기가 그 다음 이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순서로 오늘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발 지점이고요. 강민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고요. 금메달입니다. 짝짝짝짝짝짝. 임규민님 반갑습니다. 이바로 와주셨고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마루호도님도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고 동메달입니다. 금은동 다 오셨으니 이제 출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먼저 이미지를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어요. 어떻게 연결할지 이제 딱 전략을 짜면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거 스텝모터 드라이버고 TB660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안 썼네요. 자, 생각난 김에 여기 아래 적어두겠습니다. 자, 딱지를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스텝모터 드라이버는 TB6600 그리고 스텝모터는 네마 17 그리고 네마 17도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노칸다가 가진 것은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얇은 거. 이게 두꺼운 게 있거든요. 크면 클수록 크면 힘이 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크면 클수록 토크가 좋은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세한 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일단 첫 번째 예제를 어떻게 구현할지 아니다. 그거 이전에 우리 이론적인 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B660 PLC에서 TB6600으로 스텝모터를 제어하는 절차, 이론적 절차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본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거죠.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그 전에 요거 이전에 노칸다가 PLC에서 스텝모터를 제어하는 전략에 대해서 주의사항 같은 걸 다시 한번 딱 명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노칸다가 보유한 LS PLC 현재 모델이 XEM DN32H2입니다. 얘는 이 PLC는 고속 위치 결정 모듈이라는 추가 모듈이 있어야 스텝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것 같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색 능력이 부족한 건가 잘 못 찾겠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음. 그러니까 일단 제가 쓰려고 보니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뭔가 추가적인 뭔가 있어야 구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스텝모터 구동하는 게 불가능하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LS PLC의 그 제품 매뉴얼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스텝모터 드라이버와 스텝모터를 이용해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스텝모터를 구동시키는 전략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면 정석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게 적합하냐 아니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럼 3번 제약사항이 있어요. 제약사항. PLC에서 스텝모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사각 펄스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펄스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펄스의 단위는 마이크로 초 단위예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이나 그 PLC에서 최소 시간 개념은 밀리세컨드다. 그러니까 MS예요. 밀리초입니다. 밀리초.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펄스를 하면 사각 펄스를 얘가 뱉어내면 PLC가 뱉어내면 펄스의 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폭이 밀리초보다 더 촘촘한 게 마이크로초예요. 밀리초는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1000분의 1초고 마이크로초는 100만 분의 1초인 거예요. 공이 3개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아두이노는 밀리초 단위로 마이크로초 단위로 펄스를 구현해낼 수 있고 스텝모터 드라이버에 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근데 5번 PLC는 밀리초 단위로 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4번하고 5번의 관계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초보다는 밀리초로 펄스를 공급하면 상대적으로 스텝모터가 더 느리게 회전한다. 그러니까 밀리초 세계에서 스텝모터의 펄스 회전 속도를 결정을 하는데
이 PLC의 한계, 만들어낼 수 있는 펄스의 한계가 최소가 1ms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는 말은 이 약간 스텝 모터를 느리게밖에 돌릴 수 없다. 아, 그러면 제가 추측컨대 그 LS에서 나오는 고속 위치 결정 모듈이라는 것이 있으면 마이크로 초 단위로 스텝 모터를 회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는 이 스텝 모터에 그 보낼 수 있는 이 펄스가 미니멈 최소 1ms밖에 안 된다. 그런데 원래 정상적으로 이 스텝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펄스는 마이크로 초 단위까지 내려가야 이 녀석의 성능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제약 조건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일종의 6번이 제약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제어하는 절차. 일단 이미 나왔습니다. 1번. PLC에서 그 스텝 모터 드라이버에 사각 펄스를 공급한다. 그럼 2번. 사각 펄스라는 게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게 디파인이 돼야 되는데요. 그림판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각 펄스를 우리가 구현할 거예요. 자, 요렇게 생겼든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신호가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는 일종의 그 라이징 엣지가 나온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요 폭하고 같으면 요런 게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각 펄스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요렇게 반복해서 쭉 나오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다다다다다 나오는 걔를 말하는 거고, 얘는 하이부터 시작했으면 뭐 주기가 위상만 다르지 똑같은 사각 펄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지금 여기 제가 녹색으로 표기한 요게 이 사각 펄스의 폭이 되는 거고, 이 PLC에서 구동시킬 수 있는 저 폭이 최소로 아무리 좁혀도 1ms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 우리가 PLC에 넣어줘야 되는 신호가 요만큼이 한계예요. 요만큼이 로우 하이, 요만큼이 하나의 그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가 무한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다다다다다닥 반복이 되는 건데, 요 지금 이 사각 펄스를 지금 녹한다가 그려놓은 이 사각 펄스가 200개 스텝 모터에 입력되면 스텝 모터는 1회전한다. 근데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 기본값이고, 펄스가 몇 번일 때 1회전하는가는 드라이버 본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여기 스텝 모터 드라이버에 딱 보시면, 내 마우스 어디 갔냐? 시작하는 게 좀 어렵다, 그죠? 여기 위에 일종의 설명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요 제 위쪽 칸 잘 보세요. 아래쪽 칸 아니고 위에 칸만 보면 됩니다. 오른쪽에 펄스라고 돼 있고 왼쪽에 스텝 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펄스가 200일 때 1이라고 된 거 보이죠? 펄스가 200일 때 1이라고 된 거, 요 설정으로 하게 되면 펄스가 200번 공급이 되면 1회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설정하면 되느냐? S1번, 2번, 3번을 온 오프로 하면 된다고 돼 있죠. 온 오프. 그럼 그게 여기 있습니다. S1번, 2번, 3번이 온 오프인데 얘가 막대기가 위로 올라간 게 온이에요. 지금 화살표 방향 보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봐야 맞는 거죠. 요렇게 딱 봤을 때 온 오프라는 게 지금 이 방향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간 게 온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내려가고 3번이 위쪽으로 딱 올라간 이 상태가 바로 지금 요 상태. 200번일 때 1이다. 그럼 저는 일단 오늘 요 설정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몇 번 펄스일 때 한 바퀴 회전하는가는 바꿀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밖에 설정할 수 없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바꾸고 싶으면
직접 바꿔 쓰시면 되고. 그리고 4번 스텝 모터 드라이버에 입력되는 펄스는 그 5V에서 24V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24V인지는 모르겠는데 PLC가 베타내는 24V가 아무튼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칸다의 PLC에서 신호를 직접 입력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 요 PLC의 접점이 트랜지스터 타입이 있고 릴레이 타입이 있어요. 릴레이 타입은 불가능하고 TR 타입만 가능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노칸다가 보유한 모듈은 TR 타입이기 때문에 1ms의 타이밍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주성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못 보고 있었네요. 자, 그 다음 또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스텝모터 드라이브에 집어넣어 줄 거는 펄스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딱 여기 스텝모터 드라이브에 보시면 DIR하고 PUL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DIR 부분이 스텝모터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PUL이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PUL 부분이 스텝모터의 스텝 양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봤을 때 200번 펄스가 공급이 되면 회전이 1회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한 바퀴 회전하는데 펄스가 200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라는 그 각도는 360도가 되는 거고 펄스가 200개일 때에 360도 회전하는 거니까 최소각이 1.8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말 자체는 1스텝은 1.8도 회전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공급하는 펄스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 각이 좁아지는 건데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스텝 모터를 회전시키는 것만 관심 대상이지 어떻게 하면 스텝 모터를 정밀히 회전시키고 뭐 이런 부분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오늘 무조건 얘를 돌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enable, ENA라고 된 부분이 있거든요. ENA라고 된 부분은 스텝 모터를 릴리즈 시킬 건가 말 건가 하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사용 안 함. 사용 안 할 겁니다. 그러므로 설명도 안 하겠습니다. 그럼 요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도입 부분이 완성이 됐고 이제 연결해 가지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가지고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펄스가 200개면 한 바퀴 돌아간다 하는 요 내용하고 그리고 요 두 가지 부분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예제 1번은 이렇게 잡도록 하죠. 예제 1번 조금 쉽게 어떻게 하냐면 근데 시작부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예제 1번을 뭘로 잡는 게 가장 간단할까? 정회전 시키고 그러면 또 타이밍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입력 이벤트가 있는 게 더 간단하겠네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버튼을 3개를 아예 달아버리겠습니다. 자, 버튼을 퍼센트 IX 0.0.1부터 퍼센트 IX 0.0.2까지 순서대로 3개를 연결하고 각각 정회전, 역회전, 정지 버튼이라고 지정한다. 됐죠? 버튼 3개인데 정회전, 역회전, 스탑 3개로 지정을 하고
스텝모터 드라이버에 그 아까 DIR 핀하고 PUL이라는 핀이 있었어요. 이 DIR 핀은 %QX 0.0.0에 연결하겠습니다. 출력단 제일 첫 번째 거. 그리고 PUL은 %QX 0.0.1 당연히 출력일 거잖아요. 여기다가 여기에 연결해서 스텝모터를 회전시키시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해야 될 예제 1번입니다. 그럼 예제 1번을 위해서 연결 방법에 대해서 일단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많이 가지고 와서 자 항상 요 IO 링크에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인터페이스 단자대 IO 링크고 IO 링크의 선 세 가닥은 무조건 연결이 돼 있어야 그게 기본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놈 두 개를 여기다가 연결할 거고 요만하게 하고 그리고 요 그림에 잘 보시면 자 제일 위에 ENA 마이너스 플러스 보이죠? 안 쓸 거라고 했어요. ENA 안 쓸 거고 DIR 마이너스 플러스 보이죠? 디렉션을 줄인 거예요. 방향. 그리고 펄스 PUL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다가 펄스를 입력하면 스텝모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하이 볼테이지라고 된 부분에 요 B하고 A 보이죠? 요거 스텝모터하고 연결되는 쪽입니다. 스텝모터에 연결되는 4개의 핀 여기도 4개의 핀 됐죠? 제일 마지막에 VCC GND는 전원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입력 전원이에요. 24V 연결해 주면 됩니다. 빵빵한 24V 여기에 들어가는 24V는 좀 24V인데도 뭐 대충 약한 신호에서 나오는 24V 그런 게 아니라 6A, 5A 이런 거 있잖아요. SMPS에서 나오는 빵빵한 게 저기 들어가 주면 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 딱 목표 지점 보였다 그죠? 자, 그리고 버튼 3개를 달 거니까 버튼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부터 좀 이렇게 살벌한 그림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일단 버튼은 우리 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 한 켠에 치워놓고 여기부터 먼저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버와 스텝모터. 먼저 이 스텝모터 딱 보시면 선 색깔이 이게 스탠다드인지는 모르겠어요. 딱 선 색깔이 4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검정색, 검록, 빨파, 검정색, 녹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4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검록빨파라 해놨죠. 요 검록빨파를 요 위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연결하겠습니다. 얘는 자 여기 B, 얘는 A 플러스, 얘는 A 마이너스, 얘는 A 플러스. 그래 딱 연결하고 선 색깔도 좀 한번 맞춰볼까. 자, 얘는 녹색, 정성껏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빨간색, 파란색. 그러니까 1대1로 다다다닥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24V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여기 위쪽에 제가 지금 PLC에서 들어가고 있는 전압이 24V이기 때문에 요 위에 거 바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뒤로 해서 여기다 연결해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는 빨간 색깔. 이러면 전원하고 스텝모터 연결하는 게 끝이 났고 신호선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 스텝모터 드라이버에 우리는 마이너스 제어를 할 거예요. 플러스라고 표기된 거 DIR하고 펄스에 플러스라고 표기된 부분을 24V에다가 연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PUL 플러스 펄스 플러스하고 DIR 플러스를 딱 요 24V 플러스에다가 쭉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얘가 먼저 요렇게
요렇게 연결해주고 요렇게 연결해주고 얘는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가 신호선이 되는데요. 아까 예시에 그 DIR을 0번에다 연결하라 했고 출력의 0번이고 출력의 0번의 위치는 요 인터페이스 단자대 IO링크에서 A11번이에요. A11번에다가 요 DIR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DIR 마이너스를 쭉 가지고 가서 여기 A11번에 연결하고 PUL 마이너스는 쭉 가지고 가서 여기 B11번이 그 출력의 두 번째 단자죠. 여기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요 색깔은 뭘로 하지? 요거는 보라색, 요거는 오렌지색 됐고, 그리고 요렇게만 해놓으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여기다 붙여 놓겠습니다. DIR 마이너스가 그 A11번 B11번이 PUL 마이너스 됐고, 그리고 버튼은 NO 접점 사용할 거고 접점 두 개 중에 하나는 24V 마이너스를 입력 핀에다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순서대로 얘를 그 정지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정회전을 %IX 0.0.0에 연결하겠습니다. 이 뭐 연결하는 거 내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역회전은 IX 0.0.1 그리고 정지 버튼은 2번. 요래 딱 해가지고 연결하면 되겠죠. 자, NO 접점 두 개 중에 하나는 24V에 연결할 거니까 상호간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24V 어디로 데리고 오지? 요렇게 데리고 와서 요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네요. 자, 한 번만 연결해 놓으면 계속 재탕해 먹을 수 있으니. 자, 그럼 정회전은 요 제일 첫 번째 거 A1번에다 꽂으면 되겠죠. A1번에 꽂는다. 역회전은 B1번에다 꽂으면 되겠죠. B1번. 그 다음 정지 버튼은 A2번에다 연결하면 됩니다. 요렇게 배치가 돼 있으니 왜 이렇게 배치되어 있냐? 나도 모릅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연결은 끝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선 색깔 좀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주고, 자, 요 정회전이 A1번, 역회전이 B1번, 정지가 A2번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위치가 요렇게 메모리가 할당이 돼 있죠. 그죠? 자, 이제 실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코드를 집어넣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버튼, 근데 이 연결 다 할 수 있는 선이 있나 모르겠네요. 자, 버튼 3개와 버튼이 3개인데 여기서 좀 빼야 되겠구나. 자, 연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커피를 한 잔 끓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연결을 다 해두도록 하죠. 어제 이 조이스틱 할 때 선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버튼부터 연결하겠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24V. 참고로 지금 아무데도 전원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아주 안전한 상태예요. 빨간 버튼이네. 빨간 버튼이 정회전이다. 빨간 버튼은 왠지 느낌이 정지 버튼, 뭐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맙시다. 그냥 위치만 정하는 걸로. 빨간 버튼의 상징은 정지인데, 그죠? 얘는 선이 또 너무 짧네. 왜 이렇게 선이 몽땅한 선이 달려있지? 그러면 뽑고 다른 거 꽂으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좀 이따 달고. 제가 무심해가지고 깜빡했는데요. 5월 25일이 제가 전에 그 백봉 오골개 알을 유정란을 구입해가지고 부화를 시킨 적이 있는데요. 그때 태어난 녀석이 5월 25일이 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기념으로 특식을 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 까먹어 버려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다, 그죠? 쓸데없는 얘기.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근래 몇 년 동안 상당히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녹한다를 그동안 쭉 지켜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알 부화도 시켜보고 뭐 요리도 해보고 뭐 이상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제 버튼 3개가 달렸고, 근데 이게 선들이 좀 길이가 애매해가지고 조금 이게 좀 나이스하지가 않네요. 일단 스텝 모터부터 안 달아보죠. 그러니까 버튼을 여기다가 두고 아까 또 24V가 여기로 가야 되니까 뭐 그냥 대충 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원부터 달겠습니다. VCC 어차피 24V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24V 달아주고, 그리고 스텝 모터는 이미 자기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미리 달아놨어요. 그다음 마이너스는 그라운드에다가 달아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참, 그리고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네요. 얘가 스텝 모터에 전원 공급해주는 그 전류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연결하기 전에 이 타이밍에 여기 한두 줄 더 적겠습니다. 여기서 자, 일단 그 스텝 제어량은 아까 S1, 2, 3 있었죠, 그죠? S1은 on 오프였어요. S2는 on, S3는 오프로 설정하면 200 스텝이다. 이거를 풀 스텝이라고 부르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류 제한 값은 S456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전부 다 온으로 가겠습니다. 전부 다 온. S4, S5, S6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전류 제한 값은 스텝 모터가 크면 클수록 높게 잡으면 되는데, 스텝 모터가 작은데 큰 전류 값을 입력하면 스텝 모터가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 생각에는 실험적으로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소로 해가지고 쓰시다가 이거다. 내가 쓰고 있는데 스텝 모터가 뜨겁다. 그러면 한 단계씩 내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설정 값이 최소 값이거든요. 최소 값인데 이렇게 하니까 안 뜨겁습니다. 근데 조금 올리니까 바로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노칸다가 가지고 있는 이 스텝 모터가 굉장히 조그만하잖아요. 그죠? 조그만한 데다가 24V가 공급이 되고 그거를 지금 0.5A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절한데 그거보다 높으면 얘는 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 거에 맞게 설정을 해야 된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맞게 설정할 것. 손이 좀 많이 간다 그죠? 스텝 모터는 그렇습니다.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됐고, 그리고 펄스 플러스를 24V에 연결하고, 야, 이제 요 터미널 블록에도 자리가 꽉 찼다. 꼽을 수 있는 자리가 없네요, 이제.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한 번에 이렇게 쏙 안 들어가고, 꼭 USB처럼. USB 꼽으려면 한 방에 잘 안 꼽히잖아요. 막 여러 번 더듬어서 꽂아야 꽂히는. 얘도 좀 그런 성향이 있네요. 한 방에 쏙 안 들어가고 여러 번 꽂아야 들어가는. 자, DIR-를 딱 잡아서 출력의 제일 첫 번째 A11번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펄스 마이너스를 딱 잡아서 B11번에다 연결하겠습니다. B11번 여기. 이제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럼 예상되는 그림은 얘가 정회전 버튼이에요. 얘를 누르면 얘가 정회전으로 무한회전할 거예요. 계속 그냥 빙글빙글 돌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역회전 버튼이에요. 누르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얘를 눌렀을 때 어느 방향으로 돌아갈지는 일단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디렉션 핀에다가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회전 방향이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노란 버튼은 정지 버튼 누르면 정회전도 하지 않고 역회전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겁니다. 스마트 농사꾼님 반갑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자, 요 1번 예제에 맞게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죠. 야, 이거 연결하는데 거의 뭐 시간 엄청 많이 걸렸네. 자, 열어놨고요. 프로젝트 만들겠습니다. 이그젠플 6-1번이고요. 언어는 ST입니다. 자, 변수 등록부터 하죠. 그럼 어떤 변수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자, 버튼이 3개 있으니까 버튼 관련된 거 필요하겠죠. 변수 이름을 뭐라 하지? 포워드, 백워드, 스탑 하면 되겠네요. 자, 포워드 %ix 0.0.0. 자, 그 다음 백워드 %ix 0.0.1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탑 %ix 0.0.2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스텝 모터 드라이버에 디렉션하고 펄스 핀이 있죠. 자, 출력 핀입니다. DIR은 %QX 0.0.0에 있고 펄스 핀은 %QX 0.0.1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 입출력에 관련된 애들은 다 등록이 됐고 이제 원하는 기능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애들이 추가가 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목적을 봤을 때 딱 글만 봤을 때 필요한 건 뭡니까? 정회전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스텝 모터가 돌아가는 그 상태가 픽스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다는 말은
엣지를 검출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번 정회전 각 버튼을 누르면 상승 엣지를 검출해서 작동시켜야 할 것 같다. 지금 접근 방법을 잘 보시면 되겠다, 그죠? 요거를 여기다가 메모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녹한다의 생각을 여기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상승 엣지를 검출하려면 상승 엣지를 검출하는 블럭, 그 함수 블럭이 필요하죠. 버튼 3개에 대한 함수 블럭을 만들겠습니다. 그 이름을 뭘로 하지? 포워드의 엣지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포워드의 엣지고 타입은 요 타입의 이름을 바로 쓰면 되죠. 상승 엣지니까 R 트리그입니다. R 트리그. 그리고 자 백워드 엣지 마찬가지로 R 트리그. 스탑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엣지 검출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필요하면 저 하는 걸로.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했을 때는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골격부터 만들어 보죠. 자, if 자 포워드가 true면 여기서 스텝 모터를 정회전을 시킨다 라는 어떤 뭔가가 여기 들어가면 될 거고, 자 그리고 백워드면 역회전 시킨다, 그리고 스탑이면 멈춘다. 그럼 어쨌든 간 요 스텝 모터를 정회전 시킨다, 역회전 시킨다는 디렉션 핀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렉션 핀을 dir에다가 true 값을 집어넣는 거를 정회전이라고 방향을 디렉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전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회전과 역회전의 차이는 서로 반대 관계에 있겠죠. 정회전이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면 역회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그때 요 dir이라는 출력 핀에 true를 넣어주느냐 펄스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 핀은 그냥 방향만입니다. 방향만. 펄스 핀에 펄스를 회전시키기 위한 펄스를 집어넣어줘야 얘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ms 펄스는 무조건 1ms로 만들도록 하죠. 그러면 펄스를 만들기 위한 그 Ton 함수 블록 2개가 필요하겠죠. 자, 이름은 제가 늘상 짓는 그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자, 타이머 1 Ton. 이제 속도가 좀 빨라졌죠, 그죠? 이제 저도 그 ST 언어에 약간 익숙해졌다고 속도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자, 타이머 1에 run이라는 변수 부울로 하나 만들고, 그 타이머 각각의 타이머를 enable 하느냐 마냐를 위해 사용할 변수입니다. 이렇게 딱 만들고 인스턴스를 저 위에 만들면 되죠. 타이머 1은 시간은 최소입니다. t 샵 1ms 1ms 이게 최소예요. 그리고 얘는 타이머 1의 run이다. 자, 그리고 펄스 값은 요 타이머는 그 무한히 반복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타이머 1 런을 초기 값을 1로 줄 거예요. 얘는 0으로. 그러면 얘가 1이니까 무조건 요 타이머가 작동이 되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타이머 1에 Q가 true면 타이머 1이 작동이 됐다는 얘기고, 그게 요 true라면 자기 거 멈추고 타이머 1의 런을 펄스로 하고 타이머 2의 런을 true로 한다. 이러면 이제 제어권이 타이머 2번으로 가겠죠. 뭐냐. 그럼 이번에는 타이머 2번이 작동이 되면 타이머 2번을 끄고 타이머 1번을 켠다. 요 두 개가 무한히 반복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포워드냐 포워드가 지금 눌러졌냐 백워드가 눌러졌냐를 요 안에서 어느 방향에 어떤 펄스를 집어넣어 줄 건가를 보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럼 이 포워드하고 백워드가 눌러졌을 때 걔가 눌러졌다라는 거를 어딘가에 기록을 해놓는 부울 변수가 필요하겠네요. 이 접근 방법을 보건데 얘만 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는 버튼이고 변수를 뭘로 하지? 변수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포워드 btn이랄까? btn. 변수 이름을 뭘로 짓지? 포워드 1, 2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바꾸겠습니다. 얘를 btn 포워드를 할게요. btn 포워드. 각각 다 얘는 버튼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다 앞에 btn이 붙으면 되겠죠? 요래. 일단 딱 해놓고. 스탑은 왜 대문자지? 됐고. 그리고 저 각각의 방향의 부울 변수는 포워드, 백워드를 하겠습니다. 백워드. 됐다. 그럼 얘는 포워드라는 그 변수를 true로 만드는 거예요. 자, 포워드가 근데 어차피 포워드 아니면 백워드니까 디렉션이라고 이름을 짓는 게 더 낫겠네요. 자, 그럼 디렉션이라 할게요. 자, 어차피 하는 거는 내 마음이니까. 그죠? 디렉션.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근데 얘가 눌러졌다라는 사실이 필요한 거니까 dir이 true다 false다. 현재 스테이트를 하여간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네요.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쓰고 요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3단계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0이냐 1이냐 부울로 논할 수 없고 3개의 단계가 있으니까 int로 가도록 할게요. int. 그리고 여기다가 define을 하겠습니다. state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가 0이면 정지, 1이면 정회전, 2면 역회전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럼 각각 여기는 state에다가 정회전이니까 1이라는 값을 넣을 거고 얘는 2라는 값을 넣을 거고 여기서 0이라는 값을 넣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차희님 반갑습니다. 차희님께서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참여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2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각 조건에 맞게 요 안에서 이제 펄스를 만들어낼 건데요. 일단 여기서 1ms, 여기서 1ms니까 근데 지금 봤을 때 방향을 결정을 하고 스테이트라는 값이 0인 경우에는 정지잖아요. 그럼 0이 아닌 경우에 디렉션을 결정하고 펄스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펄스를 입력해 줄 때 만약에 스테이트가 그나저나 not은 어떻게 표현하지? 원래 not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1이거나 1이거나 스테이트가 2인 경우에만 요 조건문을 지금 작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조건문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정회전이거나 역회전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정지는 아닌데 정회전이거나 역회전이거나 정지를 눌렀으면 스테이트가 0이 될 거니까 1 또는 2가 눌려졌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조건문은 요 안에다가도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펄스를 만들어낼 건데요. 먼저 요 지점에서 PUL 핀에 true를 대입을 하고 펄스를 대입할 겁니다. 될려나?
그러면 이 타이머가 딱 작동이 되면 펄스 트루 1ms의 트루 1ms의 펄스 사각 펄스가 다다다다다다닥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각 펄스가 펄스 핀을 타고 스텝 모터 드라이브로 간 다음에 스텝 모터를 회전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회전 방향은 여기서 이미 결정을 해놨고 요 정지 버튼을 눌러서 스테이트 값이 0이라는 값이 되면 요 조건문 안에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펄스가 나가지 않겠죠. 펄스가 안 나가니까 스텝 모터가 움직이지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 제 어떤 생각만 가지고 구현을 했는데 이게 과연 작동이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전원을 넣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특별하게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 얘네들이 막 선 위에 지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조금 좀 불안한 느낌이 좀 있는데. 조금만 스테이지 정리를 하고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PLC하고 연결하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 뭔가 틀린 게 있다. 아, 세미콜론이 들어갔네요. 다 그런가? 어? 오늘 좀 에러 많이 나네요, 그죠? 보자 그러면 타이머 2가 요 콜론하고 세미콜론하고 이 눈에 띄게 차이가 없어가지고요. 좀 찾기가 어렵네요. 타이머 2런이 펄스다. 이게 뭐가 잘못됐지? and if then 타이머 1, 2 허허 참. 뭐죠? 이거 뭐 잘못된 게 없는데. 타이머 2런 오타가 났구나. 타이머 2. 자, 뭐 저 이유가 있죠, 그죠? 오타 변수 선언하는데 오타가 났었네요. 아, 프로그램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돼야지. 자, 연결하고 반드시 런 모드로 전환을 해야 돼요. 삼각형 눌러가지고 런 모드 하고 될라나? 그럼 지금 예상되는 거는 제가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얘가 돌아가네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고 노란 버튼이 정지 버튼이에요. 얘를 누르면 스탑, 얘를 누르면 역회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된다, 그죠? 지금 제가 연결해 놓은 방식에서는 정회전이라는 게 반시계 방향이 정회전이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무한회전하고 여기서 역회전 버튼을 누르면 반대로 돌아가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얘를 누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맞죠? 오, 와 이러노. 됐죠? 다시. 그러면 스텝 모터 제어를 위한 헬로 월드 예제가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그럼 얘를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나중에 그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위치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 있어요. 그래서 예제 2번은 앞에 했던 예제를 계속 살을 불려 나가겠습니다. 현재 그 스텝 모터의 스텝 양을 그 변수에 저장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그러니까 우리 스텝 모터의 펄스 한 개를 1스텝이라고 표현해요. 펄스 하나를 1스텝이니까 얘가 PLC 쪽에서 스텝 모터 쪽으로 드라이버 쪽으로 펄스가 몇 개 갔는지를 카운트를 해가지고 딱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요때 정회전이면 플러스, 역회전이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회전이면 스텝 양이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고 역회전이면 스텝 양이 음의 방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생각보다 간단한 거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냥 카운터를 두면 되는 거예요. 카운터를 두면 되는데 변수 안에 카운터를 업 카운트 다운 카운트 하면 되는데 양의 값, 음의 값 둘 다 있으니까 부호가 있는 정수 타입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더블 인트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블 인트 정도로. 그럼 여기다가 현재 current 스텝이라는 변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타입은 부호가 있는 dint로 하면 되겠죠. 더블 인트 32비트 인트고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정도까지 저장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그 스텝 양이 올라가는 지점이 요거 한 번 반복이 1스텝입니다. 한 번이 1스텝이니까 여기서 정회전이거나 역회전이거나가 이번에 아니라 정회전이 잠시만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지? if 그냥 얘를 분산시키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스테이트가 1일 때 요 유효한 거죠. 이게 정회전이거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else if 스테이트가 2면 이거는 역회전이거나 하죠. 요때도 펄스는 똑같이 올라갑니다. 펄스는 똑같이 이렇게 구동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문을 쪼개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운 조건문하고 지금 새로 작성하는 조건문하고는 서로 같은 조건문이에요. else if state가 2면 요게 역회전이거나 하고 요거 요 안에 집어넣으면 일단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어차피 이거든 저거든 걸리는 거니까. 그럼 정회전이거나 일 때 요때 요거 한 세트가 반복이 될 때 스텝이 한 개 올라가는 거니까 둘 다 하면 안 되겠죠. 정회전일 때는 요 스텝 양이 1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역회전일 때는 1 감소할 겁니다. 됐죠? 그 방향에 따라서 정회전이면 1씩 올라가고 역회전일 때는 1씩 감소한다. 그리고 나중에 요 스텝 양을 가지고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 위치까지 이동하라 이런 명령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자 예제 2번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요 예제를 업로드를 하고 자 딱히 숫자를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건 없으니까 모니터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변수가 요 여기 스텝이라는 변수죠. 제가 그 시계 방향으로 한번 스텝 모터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스텝 양이 다다다다다다 올라가죠. 자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스텝 양이 근데 이게 맞나? 잠깐만요. 올라가는 수치가 스텝 양 200이 한 바퀴예요. 그러면 지금 스텝 양이 대략 1000 정도 됐잖아요. 그 말은 얘가 원점이 0입니다. 원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5바퀴를 회전했다는 정회전으로 5바퀴를 회전했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뭐 역회전을 해가지고 얘가 값이 마이너스 800의 위치로 갔다. 200의 한 바퀴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역회전을 해가지고 4바퀴를 회전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스텝 양 자체가 포지션이고 각도고 얼마만큼 회전했느냐로 나중에 환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 값을 뭐 각도로 환산하는 거는 뭐 큰 의미 없겠네. 현재 포지셔닝 이제 다 됐고요. 이게 예제 2번입니다. 자, 연결은 똑같이 하니까 예제 번호만 바꿔가지고 좀 너무 어렵나요? 그럼 예제 3은 이제 뭘 해보냐면요. 지금 가감속 제어하고 속도 제어 같은 거는 빼겠습니다. 저는 회전시키는 데만 관심 있지, 속도를 바꾸고 또 저 가감속 적용하고 이런 거에 지금 관심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포지셔닝 개념을 한번 넣어보죠. 버튼이 지금 3개잖아요. 그러면 자, 버튼 1을 누르면 이제 정회전, 역회전, 스탑. 아까 그 변수 이름은 똑같이 가는데 그냥 그래 갈까? 정회전 버튼을 이거보다 이렇게 하죠. 그냥 퍼센트 %ix 0.0.0을 누르면 스텝 모터가 90도 위치로 이동하고 퍼센트 %ix 0.0.1을 누르면 180도 위치로 이동하고 퍼센트 %ix 0.0.2를 누르면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하시오. 이제 포지셔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일단 예제를 한번 복사를 하고 자, 저도 생각 안 해보고 여기서 직접 바로바로 만드는 거라서요. 조금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스텝 양은 제가 여기서 기록을 해놨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current position이니까 일정한 목표 지점으로 가면 스텝 모터를 멈추는 기능을 그냥 활성화하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스텝 모터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state라는 변수에 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된다. 맞죠? 그러면 목표 스텝 양을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목표 스텝 양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일부러 각도로 적어놨어요. 그럼 90도라는 것은 자 200스텝일 때 360도입니다. 그러면 90도는 우리 비례식에 의하면 몇 스텝인가요?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스텝의 4분의 1이니까 50스텝만큼 이동하면 그게 90도가 되는 거고 180도는 360도의 반이니까 100스텝이면 180도가 되는 거죠. 원점이면 당연히 0일 거고. 그러면 원점에서 90도 이동한다는 것은 50스텝만큼 이동하라는 거고, 그럼 현재 위치가 90도에 이동을 해 있으면 한 번 더 누르면 이동하면 안 되겠죠. 커런트 포지션이 90이 돼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 스텝이라는 게 현재 스텝 모터의 커런트 포지션이 되는 거고, 이제 목표 값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타겟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얘는 플러스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도 dint로 만들겠습니다. 32비트 int. 그리고 요 타겟이라는 변수에 지금 요 포워드 버튼 이게 0.0.0이잖아요. 얘를 누르면 타겟에다가 50스텝이라는 값을 입력할 겁니다. 요 50의 의미는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가 50스텝 지점이다. 요런 의미로 작성을 해둔 거예요. 그리고 요 백워드 버튼이라는 걸 누르면 얘는 100스텝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0으로 가는 거예요. 0스텝 지점. 자, 목표 지점입니다. 그럼 얘가 백워드든 포워드든 다다다다닥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재 위치가 0이다.
현재 위치가 0인데 50으로 가라고 하면 50으로 가라고 하면 정회전을 해가지고 50의 위치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정회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타겟 지점만 맞추면 되는 거죠.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은 해봤었는데 지금 구조상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일단 타겟이라는 값이 있고 스텝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딱 했을 때 비교식이 나오는 게 적절하겠네요. 비교식이. 그럼 얘가 지금 입장에서는 0이다. 얘를 그러니까 그냥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안 쓰는 게 더 지금은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만 더 가중시키니까 얘는 그냥 목표 지점만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회전시키냐 이런 거는 얘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요 안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새롭게 그럼 일단 여기 핑퐁 한 개 1스텝이 되는 거니까 요 개념은 그냥 밀어버리고 펄스 잠시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일단 펄스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두게 되면 무조건 펄스가 나오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무한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건을 걸어줘야 되고 그 조건이라는 게 타겟하고 현재 위치하고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그럼 만약에 자 타겟보다 현재 스텝 양이 더 작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 위치보다 타겟의 위치가 더 정회전으로 더 회전해야 한다. 이 말하고 같죠? 정회전으로 더 회전을 해가지고 타겟의 위치로 가야 되니까 얘는 정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일단 이 상황은. 그리고 그게 아니고 else if 타겟이 스텝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역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else가 있어요. 이 else라는 거는 뭐냐면 둘 다 같을 때가 지금 else 조건이겠죠. 현 위치가 목표 위치와 일치하는 상황. 일단 이렇게 칸을 딱딱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럼 얘는 정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디렉션에다가 플러스를 주고 얘는 마이너스를 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나서 얘는 요 방향으로 더 돌아가야 되니까 스텝 펄스가 하여간 구동이 되면 되는 거죠. 요 else일 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펄스에 둘 다 방향은 위에서 다 만들어 놨으니까 둘 다 펄스를 이렇게 true로 만들어 주고요. 둘 다 펄스를 만들어 주고 else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지워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 해당되는 조건의 동작을 하다가 else에 걸리게 되면 펄스가 구동이 안 될 거니까 스텝 모터가 하여간 어쨌든 간 멈춰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요 경우일 때는 무조건 펄스를 그 로우 상태로 만들어 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true로 안 해주면 요 펄스가 그 펄스 값이 요 하필이면 발음이 비슷하네 그죠? 여기 들어가는 펄스 값이 로우 신호가 계속 쭉 유지가 된다는 개념이니까 사각 펄스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쪽에서는 딱히 뭐 조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위에서 방향과 스텝 양을 결정해 준다면 얘 올려줘야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별도의 조건을 더 두겠습니다. 요거는 저 스텝 현재 커런트 포지션을 별도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dir이라는 값이 아니다. 그때 얘도 작동이 될 텐데. 계속 오락가락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얘는 다다다다다 올라가고 어쨌든 멈출 거니까. 얘 여기서 그럼 스텝 양이 하나씩 올라가면 되는 상황인 것 같죠?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씩 까진다. 그럼 요 지금 타겟이 만약에 200스텝이고 현재 0인 상황이면 요 조건문에 들어와서 짝짝짝짝짝짝 하나씩 올라가다가 두 개가 같아지게 되면 else 쪽으로 빠질 거니까 아무 작업도 하지 않게 된다. 일단 한번 넣어가지고 어떻게 얘가 작동을 하는지 경향을 보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만약에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 위치가 0이에요. 이 상대 위치예요. 0의 위치고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반시계 방향이 정해져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아간 위치로 얘가 이동을 하면 정상인 겁니다. 돌아갔죠? 근데 한 번 더 누르면 아무 반응이 없어야 돼요. 왜냐? 90도만큼 이동을 했고 여기가 90도인 위치니까. 그리고 요 세 번째 버튼은 원점으로 복귀하는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상컨대 얘가 90도만큼 여기로 갔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아서 요 위치로 와야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됐죠? 그럼 이거 두 개 번갈아 가면서 눌리면 90도 원점, 90도 원점. 포지셔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90도 0점, 90도 0점. 그럼 0점에서 요 버튼을 누르면 이거는 180도로 가는 버튼이에요. 예상컨대 요 지점으로 오겠죠.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오게 될 거예요. 됐죠? 0도 180도, 0도 180도, 0도 180도. 그럼 180의 위치에서 90도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90도 지점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요 지점으로 오겠죠? 됐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180, 90, 180, 90, 180, 0, 180, 0, 90, 0, 90, 0. 이렇게 해가지고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상대 위치를 먼저 하는 게 순서였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들어와가지고 뭐 하여간 뭐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포지셔닝에 크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상대적 위치 이동하고 절대적 위치 이동, 이거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상대적 위치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입력한 값의 현재 위치가 항상 0인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200스텝으로 이동을 해라 라고 하면 200스텝만큼 이동을 해서 한 바퀴죠, 그죠?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찍 돌아서 딱 왔습니다. 그럼 거기서 200스텝을 돌라고 하면 절대 위치에서는 이미 200스텝만큼 왔으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상대 위치에서는 또 한 바퀴 더 도는 거예요. 항상 돌고 난 다음에 그 위치가 원점이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구조에서 지금 우리가 이 구조에서 바로 조금만 수정하면 상대 위치 개념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3번 예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연결해서 예제 3번. 생각보다 코드가 길진 않네요, 그죠? 그럼 이제 4번 예제는 요 버튼을 누르면 절대적인 위치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90 현 위치에서 90도 더 이동하고, 그러니까 현 위치를 기준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스텝이라는 변수에
요 스텝이라는 변수에 이 구조에서 그게 바로 해결이 안 되겠구나. 200 스텝만큼 이동한 다음에 타겟이라는 저 변수를 그 증감을 시켜줘 버리면 해결이 되긴 되겠네요. 굳이 지금 이 구조에서 그거를 해결을 하라라고 한다면, 자, 그럼 이거 이렇게 할게요. 얘는 90도만큼 더 하고, 얘는 180도만큼 돌아가고, 얘는 270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원점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270도 더 회전하도록 하시오. 그럼 지금 얘가 타겟이 처음에 0부터 출발할 건데, 요 타겟이라는 변수에다가 50이라는 값을 더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속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값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타겟을 100이라는 값을 원래 있던 값에다가 100을 더 붙여가지고 목표 지점을 더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 200 스텝만큼 간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또 그만큼 더 도망을 갈 거니까 계속 회전을 하게 되겠다, 그죠? 약간 꼼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는 270도니까 270도는 360도의 4분의 3이죠. 그러면 200의 4분의 3이니까 150이죠, 그죠? 150.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는 조금 전에는 절대적인 그 위치에서 이동을 하는 거였고, 얘는 상대적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구조는 이대로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제가 구현해 놓은 방법이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구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만들다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방법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요거를 한번 누르면 얘가 90도 위치로 아니네요. 자, 예측 실패. 자, 그럼 일단 다시. 아씨, 왜 그렇지? 이게 한번 엄청나게 많이 요렇게 하려면 엣지 검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버튼을 제가 한 번 누른다라고 해서 눌렀는데 스캔 타임이 한 1000번 정도는 아마 걸렸을 거예요. 요거는 그 모니터 눌러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BTM 포워드에 제가 예상되는 결과는 버튼을 한 번 누르면 50이라는 값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 눌렀는데 타겟 값이 47,500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50이라는 값이 그 인식된 횟수에 맞물려 가지고 47,500이라는 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텝 양이 47,500이 될 때까지 계속 쭉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관계에서는 자, 멈춰라. 이 버튼이 한 번 눌려진 거를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 엣지 검출하는 걸로 요 예제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려고 했던 거 포워드 그냥 btn1 엣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얘는 그 R 트리거고 btn2 엣지 R 트리거 btn3 엣지 R 트리거 됐고, 자, 그 각각의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야 되죠. btn1 엣지는 그 btn 포워드 얘는 백워드 얘는 스톱 그리고 각각의 얘네들이 그거 눌려졌다고 엣지가 검출이 됐을 때 요 Q1 때
요때 이제 실제 그 버튼이 눌려진 걸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안에 부분이 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한 번 누른 게 보장이 되니까 그 위치로 싹싹 이동이 되게 되겠죠. 얘는 구조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베리 굿.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 버튼을 누르면 자, 현 위치가 항상 0이에요. 90도만큼 돌아서 왔죠? 그럼 여기 얘는 절대 위치에서는 이미 얘가 이동된 건데 한 번 더 누르면 90도. 90도씩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착, 착. 그럼 이 버튼은 180도씩 돌아가는 버튼인 거죠. 착, 착, 착. 그럼 요 버튼은 270도씩. 270도면 요 방향으로 돌아서 여기 멈추겠죠? 마이너스 90하고 같은 거죠. 이번에는 여기 가겠죠? 이번에는 여기. 맞죠? 90, 90, 90, 90, 90, 90, 90, 90. 됐습니다. 방금 보신 게 상대적인 위치로 이동할 때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 위치보다는 절대 위치로 가는 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5번은 예제 그 3번을 복사를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예제 3번 얘를 5번으로 카피를 해가지고 뭔가 응용할 수 있을 만한 예제를 이제 몇 가지 한번 만들어 보죠.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닥 할 만한 예제가 없네요. 이제 다음은 여기다가 순차 제어 개념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자, 그게 가능할까? 야, 어렵겠다.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따따따따 하고 같아지면 지금 구현할 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마지막 예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한번 적어보죠.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예제 5번 태스크 개념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ix 0.0.0을 누르면 태스크가 작동되고 %ix 0.0.1을 누르면 태스크가 종료된다. 그럼 그 태스크라는 게 뭐냐? 태스크는 별도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1번 스텝 모터가 원점에서 90도 회전한다. 1초 쉬고 1초 휴식. 원점에서 90도 돌아간 다음에 1초 딱 쉬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 모터가 90도에서 180도로 회전한다. 또 여기서 1초 휴식. 그리고 스텝 모터가 180도에서 90도로 회전한다. 1초 휴식. 4번 스텝 모터가 90도에서 원점으로 돌아온다. 1초 휴식. 요거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를 일단 5번 예제로 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구조에서 어떻게 확장을 하면 저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면 되겠죠. 야, 이거는 좀 어렵겠네요. 90, 180, 90, 180, 90, 0. 0에서 90, 180, 90, 0. 이게 반복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업이 총 4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0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총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아까 만들어 놨던 요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한번 재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0이면 멈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고, 1이면 90도로 회전하는 거, 90도, 2면 180도, 3이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90도, 4면 마이너스 90도. 얘는 엄밀히 말하면 플러스 90도겠네요. 요런 작업을 하도록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우리가 딱 세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작업을 할지 말지를 얘네 두 개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ix 0.0이고 얘가 1입니다. 그럼 이게 작업 시작 버튼이고 이게 종료 버튼이니까 전체적으로 작업을 시작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변수를 태스크 런이라는 변수로 잡겠습니다. 아닌데 이게 의미가 없나? 이게 의미가 없네요. 그죠? 저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그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지금 얘는 스테이트를 1로 만들어줘서 1번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면 되고 요 종료한다는 것은 스테이트를 강제로 0으로 가버리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적절한 조건을 만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스테이트가 1이면 스테이트가 1이면 0에서 9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0에서 9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파리가 자 디렉션을 정회전으로 하고 방향은 정방향 정회전 그 다음에 펄스는 트루 그리고 펄스가 로우가 되는 지점은 여기 있으니까 얘는 뭐 그냥 무조건 그냥 트루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신호 이게 일종의 신호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자기 스텝 양을 일씩 올려준다. 이제 각이 나왔네요. 그럼 이 스텝 양을 쭉 이렇게 올려 나가다가 얘는 90도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스텝 양이 쭉 올라가다가 90도에 해당하는 50이라는 값에 도달을 하게 되면 목표 지점에 도달한 거다. 맞나요? 목표 지점에 온 거겠죠? 그러면 그 스테이트를 다음 스테이트로 넘겨주면 되겠죠. 이제 2번으로 가라. 그럼 이제 2번을 만들면 되겠죠. end if, else if 스테이트가 2라면 여기는 90도에서 180도로 가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디렉션 true로 하고 신호 주고 펄스를 올리는데 요때 올라간 요 스텝이 이번에는 100지점까지 가게 되면 목표 지점에 온 거죠. 맞죠? 제 논리가 맞나요? 그러면 3번으로 가라. 그럼 또 요만큼이 반복이 되는데 얘는 3이고 얘는 180에서 9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향이 반대겠죠. 역방향으로 바꾸고 신호는 똑같이 주되 스텝이 하나씩 까지면 될 것이고 스텝을 까내려 가다가 얘가 50에 도달을 하게 되면
90도 위치 목표 지점에 온 거고, 그러면 4번으로 가라. 마지막은 스테이트 4는 90에서 0으로 가면 되는 거죠. 90에서 0으로. 그러면 똑같이 역방향이고 마이너스 1 되고, 얘가 스테이트가 0이 되게 되면 목표 지점에 온 거니까 따다다닥 다 됐을 때 만약에 0으로 보내게 되면 작업이 1에 수정되고 끝나는 거죠. 일단 0으로 해두고 한 바퀴만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1이 된다면 1로 가서 다시 무한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 가지가 빠졌어요. 1초 휴식이라는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0, 90 이게 연속 동작으로 지금 이루어질 거예요. 순차적으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초 휴식이라는 부분이 지금 다 빠졌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럼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되네. 정지는 되네요. 정지는. 자, 그럼 멈추는 게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호 가고 0이면 아무것도, 스텝이 0이면 스테이트가 0이다. 좀 뻘쭘하네요. 그러면 이거를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선이 짧아가지고 잠깐만요. 자, 코드를 다시 넣어가지고 변수 리셋하고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스테이트라는 게 0, 1, 2, 3, 4 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스테이트가 1에서 바뀌질 않네요. 왜 그렇지? 자, 여기서 잠시 스테이트를 1로 해주고, 그러면 여기 들어오겠죠, 그죠?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 지금 요 타이머는 요만큼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겠죠. 다른 조건문에는 걸리지 않으니까 요만큼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건데, 그럼 디렉션 정해졌고, 펄스 정해졌고, 스텝 양 올라가고, 스텝 양이 50이 되면 여기로 간다. 뭐지? 왜 이 조건문에 걸리지 않을까요? 아까 모니터를 보면 요 스테이트라는 값이 1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엣지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이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요 조건문에 걸려서 스텝이 50을 넘어갔는데, 50에 도달을 했는데 버튼이 계속 눌려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한다면 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이해도를 가진 분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엣지를 검출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btn1 엣지 아까처럼 그렇게 가도록 하죠. R 트리그. 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하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데요. 다들 보고 계시고 이해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자, btn1의 엣지는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btn 포워드 2번 엣지는 백워드. 자, 그리고 btn1의
엣지가 Q가 true가 됐을 때 아까 계속 지금 제가 그 반복을 하고 있다 그죠? 요거면 그 이제 이 스테이트가 1인 거죠. 됐죠? 마찬가지로 2번이 엣지가 검출되면 얘는 이제 0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요거 싹 밀겠습니다. 자, 그럼 비포 애프터 차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미 버튼을 눌렀을 때는 90도 위치를 지난 것이다. 그런 가설을 세우고 눌러보죠. 맞죠? 착착 갔다 오죠. 착착. 근데 지금 원래 목표 자체가 각 단계 사이에 1초를 쉬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봤을 때 여기다가 지금 1초를 쉰다라는 규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아두이노에서는 간단해요. 딜레이 1000이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PLC 코드에서는 모든 코드가 블로킹이 걸리면 안 됩니다. 언블록으로 지금 1초 쉬는 타이밍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잠시 그렇게 하려면 잠깐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요 단계 사이에 1초 쉬는 단계를 넣어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꼼수를 집어넣냐면 일단 Ton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딜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Ton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게 목표 들어갈까 모르겠네요. 인스턴스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딜레이. 자, 얘는 항상 켜지는 건 아니겠구나. 얘도 그 enable 하는 변수가 필요하겠네요. 딜레이 런 똑같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여기다가 붙여주겠습니다. 딜레이 런 그리고 요 녀석은 1초 쉬는 타이밍을 만들어낼 거니까 T-1000MS라고 적어두죠. 그럼 얘가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딱 작동을 시킬 건데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얘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2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 타이머에 갔다가 한 개 증가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이게 제 생각인데요. 각 목표 지점은 일씩 증가를 하면 되니까 일단 저의 아이디어를 잘 보세요. 그럼 각각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스테이트 2 바로 이렇게 넘기는 거를 일단 주석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타이머 각각의 딜레이 런을 타이머를 여기서 enable을 true로 바꿔주는 거예요. 각각의 타이머가 여기서 따다다닥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타이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타이머가 이제 딱 작동이 되면 1초가 지났다는 말이 되는 거죠. if 딜레이의 Q가 true가 되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스테이트가 1이었으면 1인 상태 안 올렸잖아요, 그죠? 1로 넘어올 거니까 만약에 스테이트가 1이면 2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1초 시험 쉬었으니까 스테이트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else if 스테이트가 2면 3으로 바꿔주면 되고 하나씩 올린다는 개념이 더 일단 적절하긴 하겠지만 좀 쉬운 코드를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4까지 가면 4는 0으로 가는 거죠. 됐죠? 4, 1초 쉬고 0으로 가라. 이러면 이 딜레이라는 거는 작업 중간중간에 요 작업하고 나면 딜레이를 활성화시켜서 요쪽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 증가되니까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요 딜레이는 1초가 경과해야 작동이 되는 거니까. 그죠? 아, 그리고 요거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이네이블을 풀어줘야 되겠네요. 요까지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자, 자기 할 거 딱 해놓고. 어차피 얘는 한 번씩 호출되는 거니까 자기 할 거 해놓고 자기 자신의 그 스위치를 펄스 꺼버리면 되겠네요. 1회, 얘는 1회 작동되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작동된 다음에 스위치를 끄고 1초 뒤에 또 켜지면 끄고 약간 이런 형식으로 작동되는 거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코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임영필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이 코드에 예상되는 결과는 0도, 90도 갔다가 1초 쉬고 180도 갔다가 1초 쉬고 90도 갔다가 1초 쉬고 원점으로 복귀하고 1초 쉬고 요게 무한히 반복이 되는 게 결과물이 되겠죠. 는 개뿔 되지 않습니다. 개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가 그럼 고장이 난 걸까? 자, 그럼 요거를 눌러가지고 얘가 여기 들어가더라도 얘는 지금 계속 실행이 되고 있겠네요, 그죠? 아하. 야, 그러면 그러니까 딜레이 런이 true가 됐는데 얘가 지금 실행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1초 쉬는 동안에는 얘가 지금 작동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네. 그럼 아예 스테이트를 여러 개 나누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스테이트라는 거를 조금 더 분기를 시켜가지고 자, 요 스테이트라는 게 자, 여기다가 쓸게요. 자, 지금 0이면 멈춤이고 1이면 0에서 90도로 이동을 하는 건데 요거 한 다음에 1초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라는 값은 2면 1초 쉬는 타이밍, 그리고 3이면 90에서 180으로 간다. 요런 식으로 쭉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스테이트가 좋아. 그럼 얘는 2로 넘겨요. 얘는 2로 넘깁니다. 2로 넘기면 이 지점에서는 얘는 3이 되고 얘는 3이 되고 이 지점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 지점 계속 요 부분이 2가 되게 되면 요 안에 부분이 계속 반복하면서 실행이 될 거잖아요. 얘는 딜레이를 true로 유지를 시켜주는 애예요. 됐죠? 그럼 딜레이가 true로 유지가 계속 되다가 지금 현재 2니까 2인 상태에서 쭉 유지가 되면 2인 경우에는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이 좀 뭔가 이상하다. 좀 제 스타일의 코딩 방식은 아니긴 하지만 2면 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1초 뒤에 여기서 1초 뒤에 2에서 3으로 바뀌었겠죠? 그럼 3에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얘는 4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아까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5로 바꿔주고 요 4가 할 일을 똑같이 이렇게 사이에 낀 거 줄 거예요. 그럼 4일 때 딜레이 또 작동이 됩니다. 딜레이 작동이 되고 else if state가 4면 5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4에서 5까지 가는데 1초가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5 하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얘는 6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7로 가고 이 작업은 6은 마찬가지로 true로 해주고 6이면 7로 보내는 겁니다. 어쨌든 뭐 돌아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6이면 7로 보낸다. 그럼 7로 와서
다다다다다닥 한 다음에 7도 움직인 다음에 1초가 끝다리 1초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7 끝난 다음에 8로 보내겠습니다. 8로 보내고 요 트루는 다 없어져야 되겠네, 그죠? 왜 안 지웠지? 자, 4로 가고 6으로 가고 8로 보내고 그러면 8은 여기서 요게 트루가 되고 여기 이제 이 끝다리가 중요하죠. 8이 됐으면 얘는 이제 끝날을 0으로 간다. 종료 지점. 반복할 것 같으면 요게 이제 1로 가면 되겠죠? 요 코드 한번 집어넣어 보죠. 야, 어렵다. 괜히 시작했습니다. 괜히 만들어 가지고 왜? 왜죠? else if 뭐가 잘못됐지? 딜레이 트루. 잠깐만요. 와, 이 뭐 에러를 잘 찾아주지도 않네. 딜레이 이거 아닌가? 아, 딜레이가 아니라 딜레이 런이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빠르게 찾았네요, 그죠? 딜레이가 아니라 딜레이 런. 딜레이 런 트루, 딜레이 런 트루, 딜레이 런 트루. 됐죠? 안 됐네요. 세미콜론도 빠졌고. 뭐 이상한 거 눌렀다. 이제 코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런 모드로 전환하고 자, 이거 눌러보면 됐죠? 90, 180, 90, 0 사이사이에 1초씩 쉬는 거예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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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이제 요 종료 지점을 0으로 안 두고 1로 두게 되면 그 0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만든 코드상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 걸 의미하니까 1로 보내게 되면 1번 작업 순환이 생기게 되겠죠. 반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됐고. 그럼 이제 요 타이밍에 요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 일단 정지라는 것은 골드지님 반갑습니다. 골드지님께서 이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굿뉴스가 있네요. 짝짝짝짝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런 조건이 있다면 정지 버튼을 누르면 스텝 모터가 원점으로 복귀하도록 하시오. 요런 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걸 고려를 안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기계가 스텝 모터가 돌아가서 뭐 어디 위치까지 갔으면 비상정지를 했으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점으로. 자, 그럼 이 누르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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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거를 무한 반복하게 되겠죠? 어떤 작업을 얘가 무한히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이 정지 버튼이라고 만든 얘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딱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90도 위치에서 멈춰 있으니까 다음번 시작을 하게 되면 근데 현재 위치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 규칙이 망가지는구나. 그러므로 자, 강제로 종료를 하게 되면 모든 작업을 다 초기화 시켜주는 절차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스테이트를 0으로 바꾸게 되면 그럼 스테이트가 0일 때도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f 자, 스테이트가 0이면 요거는 else if고 0일 때는 뭘 하냐면 그 현재 스텝 모터가 원점에 있지 않으면 원점으로 데리고 온다. 그럼 if 저 현재 스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0보다 크면 0보다 클 수도 있고 일단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다 양의 방향으로 설정해놔서 양의 방향으로 간 거지 음의 방향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스텝 모터가 0보다 작다, 크다, 작다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 0보다 크면 반대로 역방향으로 돌려가지고 0 쪽으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역방향 회전.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양의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원점으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게 정방향 회전이 되겠죠.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역방향 회전이라는 것은 요 스텝 모터 값을 마이너스 1씩 까주면서 펄스 요 세트를 실행을 하는데 역방향 세트를 하면 되겠죠. 역방향 세트 요거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하면 되고 얘는 정방향 세트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그럼 지금 여기서 if else가 숨겨져 있지만 있죠. 서로 같아졌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복귀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겠죠. 될라나? 될지 말지는 보면 되겠죠. 어렵다.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요 위치가 이제 원점인 거예요. 누르면 90, 180, 90, 180. 그럼 180 위치에 이동해 있을 때 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90, 180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럼 여기서 다시 누르면 90, 180, 90, 180 어딘가에 움직이고 있다가 눌리면 원점으로 복귀. 그러면 좌표가 틀어질 일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90, 180, 90, 180 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멈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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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오케이. 다 만들었네요. 자, 어렵죠? 어렵죠? 자, 방금 보신 게 5번 예제입니다. 상당히 심란한 예제였고 요것에 대한 설명은 요겁니다. 요 정리는 제가 나중에 산뜻하게 해놓을게요. 일단은 요 안에 집어만 넣어놓고. 그럼 지금 예제 6번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이걸 누르면 이 태스크가 요렇게 90도 작은 게 아니라 두 바퀴 원점에서 한 바퀴 반 돌겠습니다. 한 바퀴 반이면 스텝 양으로 하자면 300스텝이죠. 300스텝 회전하고 그리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한번 만들어보죠. 그러니까 한 바퀴 반 양의 방향으로 돌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플러스 300 스텝 한 바퀴 반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300 스텝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리겠습니다. 플러스 400이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00. 좀 이상한가? 한 바퀴 반 돌고 원점 왔다가 두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오는 이런 모션을 지금 만들어 놓은 구조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겠죠?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그 값은 여기에 달려 있죠. 스테이트 1의 요 50이라는 값이 그 1번 위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현 상황에. 그럼 요 값이 300입니다. 300까지 갔다가 1초 쉬고 그 다음 돌아와서 0으로 갔다가 근데 지금 얘는 300으로 갔다가 다시 정회전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수동으로 다 바꿔줘야 되겠네요. 역방향으로 지금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300만큼 정회전 했다가 이번에는 역방향으로 디렉션이 펄스입니다. 뭐냐? 요런 거 다 지금 고려할 수 있겠나요? 자, 얘는 역회전을 하면서 하나씩 까내려오면서 300의 위치에서 원점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양의 방향으로 또 400만큼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true로 정방향으로 해주고 값이 스텝 양이 올라가는 걸로 하고 요 스텝 양이 400에 도달했을 때 목표 지점이 되는 거고 얘는 역방향 돼 있네요.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고 요거는 지금 설명이 다르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멈추고 원점으로 돌아온 다음에 반시계로 두 바퀴 돌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코스. 예상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픈 예제네요. 상당히 골치 아픈 예제. 그럼 여기서 한 바퀴 반 원점 두 바퀴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요게 한 사이클이 된 거예요. 한 바퀴 반 한 바퀴 원점 두 바퀴 원점. 그럼 또 어딘가 돌고 있다가 이거 누르면 무조건 원점 복귀. 반복 작업이 만들어졌다, 그죠? 어쨌든 간 결과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코드를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잘 돌아가면 되는 장땡이니까 잘 돌아가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바꿔야 내가 원하는 위치를 바꾼다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구조가 썩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 태스크는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 구조에서 요 구조에서 두 개의 단계가 더 늘어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요거 똑같이 유지를 하되 이렇게 하면 좀 짧게 가겠습니다. 50 이렇게 하면 또 다 바꿔야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갈게요. 핑퐁 그럼 300 마이너스 300 400 마이너스 400 그 다음 600까지 한번 가보죠. 플러스 600 1초 휴식 6 마이너스 600 1초 휴식 두 단계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예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단순히 스텝 모터를 PLC에서 우리가 구동하고자 할 때 뭐 의미 없이 회전시키는 그런 예제는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딱딱
뭔가 정해진 위치에 반복 작업하는 거를 딱딱 하려고 할 건데 그럴 때 과연 이 예제가 쓸만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응용하실 분들은 한번 응용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제일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그 고속 위치 결정 모듈이라는 걸 제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걔를 쓰면 이런 이상한 짓 안 해도 된다면 지금 제가 상당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래도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아, 이게 멈추는 거고, 요게 지금 작업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자, 요게 이제 마지막 8번, 그, 마지막 작업의 1초 쉬는 타이밍이고, 요만큼이 사이클이 돼가지고, 두 개가 더 반복이 되면 되겠죠. 눈치껏 봤을 때. 그럼 요거를 일단 두 개를 복붙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런 다음에 지금 8번까지 갔다가 그럼 얘가 8번에서 지금 1번으로 보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9번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얘가 이제 그 9번이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요 0의 위치에서 얘는 정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정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디렉션을 true로 맞춰주고 자 스텝 올려주고 600의 위치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다 한 다음에 10으로 가고 10이 이제 여기가 되겠죠. 10은 11로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11은 10은 11로 보내주고 얘는 역방향으로 세팅돼 있고 0이 될 때까지 원점으로 돌아갈 거니까 0이 될 때까지 반대로 샥 돌아가면서 12번으로 보내고 12번은 1번으로 보내가지고 순환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봤을 때 8은 9로 보내고 10은 11로 보내고 그냥 하는 8은 9로 보내고 자 10은 11로 보내고 맞죠? 10은 11로 보내고 12는 1로 보내면 되는 그렇게 순환고리를 만들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작업 두 개가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한 바퀴 반 원점 복귀 두 바퀴 원점 복귀 세 바퀴 원점 복귀 한 바퀴 반 원점 복귀 두 바퀴 원점 복귀 세 바퀴 원점 복귀 그럼 세 바퀴 끝 지점 갔을 때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반대로 세 바퀴 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 바퀴 갔을 때 하나 둘 셋 취소 누르면 원점으로 되돌아와서 작업이 이제 오버트 된다. 여기까지 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 스텝 모터가 돌아가면 뭐 CNC 같은 거 좌표가 지금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쭉 움직였는데 얘가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게 각도 개념으로 0도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갔던 만큼 호밍을 해야 되잖아요. 원점이라는 게 지가 돌아온 만큼 반대로 돌아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원점이니까 스텝 양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죠. 0도에서 두 바퀴 돌아도 0도잖아요. 그럼 그 0도라는 게 원점이 아니라 얘는 270도 그가 720도만큼 돈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원점이라는 거는 반대로 돌아서 720도만큼 반대로 돌아가야 그게 원점이 되는 거예요. 같은 0도라고 해서 얘가 원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움직였을 거니까 그 무빙하는 게 원점이 되는 것이다. 아이고 힘들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제를 오히려 축소시키면서 회전량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예제를 오히려 축소시키면서 자 8번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데 한
30바퀴 정도, 20바퀴 정도 돌려보겠습니다. 20바퀴면 한 바퀴에 200스텝이니까 200이 20번 있으면 되니까 4000스텝이죠. 4000스텝이고 얘는 마이너스 4000스텝. 20바퀴 돌고 반대로 20바퀴 돌고 요 두 개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예제 8번입니다. 지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의견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 지금 그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순전히 제 상상력에 의해서만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의아하신 분들은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원점 복귀하는 데 관련된 거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러면 1번, 2번, 3번, 꽁지 4번 요까지만 있으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순환고리는 순환고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다시 1번, 2번, 3번, 4번 싹 지우고 엔드 if는 지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요 딜레이가 2는 3으로 보내고 4는 1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야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니까 2는 3으로 보내고 4는 1로 보낸다. 순환고리 만들기 끝났고, 그럼 얘가 가야 될 위치가 얘는 4000 스텝만큼 가고 얘는 0으로 돌아오는 거다. 정회전으로 4000만큼 가고 역회전으로 0으로 돌아온다. 이게 끝났죠? 이게 답니다. 생각보다 제가 그 기본 틀을 잘 잡아놨네요. 생각보다 쓸만하잖아요. 코드가 몇 개 안 바꿔도 원하는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함정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어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반시계 방향으로 20바퀴 돌아가게 될 거예요. 다 돌고 나면 1초 멈추고, 다 돌았죠? 그 다음 반대로 또 20바퀴 돕니다.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오면 1초 쉬고 또 그 작업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얘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게 뭔가 이렇게 좌표 이동이 이루어졌을 거고, 제가 이 강제 종료 버튼을 누르면 일단 원점으로 돌아서 호밍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강제 종료가 아니라 일시 정지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일시적으로 정지돼 있다면 그거는 오늘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원점으로 돌아오는 걸로. 컴퓨터 코드로 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규칙이 새롭게 늘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 에릭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 시야에 여기에 딱 파리 한 마리가 미친듯이 막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상당히 신경이 거슬리네요. 파리 한 마리가 상당히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이제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뭐 해보죠. 제가 함정이 있다고 했죠. 지금 태스크에서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태스크에서 1초 휴식이라는 게 지금 공통이에요. 근데 이게 1초가 아니라 얘는 1.5초 쉬고 얘는 2초 쉬고 얘는 3초 쉬고 1초 쉬고 1.2초 쉬고 3초 쉰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왜냐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요 T-ON이라는 타이머가, 아래쪽에 있는 요 T-ON이라는 타이머가, 딜레이라는 이 타이머가 1초 간격으로 작동되도록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1.5초, 어떨 때는 2초, 어떨 때는 3초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이 구조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얘는 무조건 1초마다 그 트리거 되는 애니까. 그러면 저도 이게 좀 이 ST1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그 해답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예제 번호를 바꾸고 지금 이제 예제 9번이고요. 예제 9번은 자, 요 예제 7번이 좀 만만하네요. 예제 7번을 예제 7번의 그 태스크 사이의 간격을 등 간격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오. 막 뒤죽박죽으로 타이밍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 7번을 카피해서 9번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근데 생각은 해봤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가장 큰 전략은 이 딜레이라고 하는 이 PT에 1000이라고 하는 1초라는 시간이 상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1초 간격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PT에 들어가는 요 시간값을 변수로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수, 그게 변수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들어갈 숫자는 뭐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변수는 들어가는 숫자는 단위가 밀리세크로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뭘로 하지? 딜레이 언더바 t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음수는 없겠죠. 시간에 음수가 어디 있습니까? 양수만 있으니까 unsigned int로 하겠습니다. uint. 그리고 기본값은 뭐 일단 없으면 뭐 안 되니까 한 1000 정도로 일단 기본값을 활성을 해두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요 딜레이 t가 여기 이제 몰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게 되던가? 잠깐만요. 컴파일이 되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또 자료형을 맞춰야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형태로. 그죠.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를 그때 살짝 집어넣어 본 것 같은데. 저 시간에 요 녀석에 들어갈 수 있는 딱 자료형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F1을 눌러가지고 얘가 뭐 그런 얘기는 없네요. 뭘로 하지? 그러면 얘를 int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nt 16비트. 그러면 워드로 한번 가볼까? 워드. 시간 하나가 1워드인지 아닌지. 그러면 더블 워드. 이게 뭐지? 뭘로 집어넣어야 되지? 타임 이걸로 해야 되나? 타임이라는 걸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얘도 이렇게 쓰면 되나? 되네요. 그죠? 그럼 일단 요 상태까지가 원래 상태를 그대로 복구한 거죠. 여기에 그 T-1000 MS가 들어간 거니까 크게 대충 때려 맞췄는데 되네요. 대충 눈치껏 때려 맞췄는데. 그럼 지금 상태가 작동되는지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된다 그죠? 쉬는 타이밍이 1초 확보가 됐고,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 값에 여기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한 다음에 이제 여기 타이머가 작동이 되면서 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입력을 해주는, 여기서 입력해 줘도 되나?
그럼 여기다가 자기가 얼마 동안 타이머가 작동되어야 될지를 대입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T샵 얘는 1.5초로 하겠습니다. 그럼 1500ms가 1.5초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얘는 2초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2000이라고 쓰면 될 거고, 요 쉬는 타이밍은 짧게 500ms 0.5초. 그리고 여기 쉬는 타이밍은 3초. 그리고 좀 중간에 확인하게 극단적으로 조금 오래 걸리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정회전 해가지고 한 바퀴 반 돈 다음에 여기서 한 5초 정도 쉬는 걸로 한번 해보죠. 그럼 5000ms 5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차차차 돌다가 3초 쉬고 여기서는 1초 쉬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 나머지는 다 그냥 1초로 해두고 이렇게 싹 세팅해 두면 저 타이머가 여기서 이제 이네이블 되겠다, 그죠? 타이머가 딱 이네이블 되면 스테이트가 변수가 6이 되면 지금 타이머가 요 부분만 계속 점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좋아, 이 타이머가 작동됐다, 이 타이머 끝나는 시간은 0.5초 뒤 쭉 관찰하고 있다가 딱 되면 요 부분이 딱 실행이 되면서 그 다음 그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 시간을 우리 입맛대로 바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제 예상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이 될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바퀴 반 돌고 바로 5초 쉬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점 복귀. 하나, 둘. 막 간격이 다르죠, 그죠? 됐네요. 제가 원하는 대로 동작합니다. 한 바퀴 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점 복귀. 됐네요. 그 어디 있든 간에 누르면 원점으로 돌아오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딜레이가 걸려 있는 동안에 원점 복귀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딜레이가 너무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5초간 쉬고 있는 타이밍에 원점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 그럼 일단 돌아오겠죠. 그런데 5초 뒤에 어떤 얘가 왜 어볼트 됐지? 자, 스테이지가 0으로 아닌가? 0으로 되면서 그럼 요 타이머가 인데 딜레이 런이 펄스가 되는 지점이 지금 없거든요. 그럼 딜레이 런이 트루가 됐다가 왜 제가 멈췄지? 이따가 끝나면 스테이지가 딱 바뀌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확실히 하려면 스테이지도 0으로, 요 스테이트도 0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 딜레이 런이라는 변수도 펄스 꺼버리는 쪽으로 해야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가 어딘가로 이동한 다음에 5초간 쉬는 이 타이밍에 지금 얘가 5초를 카운팅을 하고 있잖아요. 쭉 타이머가 지금 세팅되고 5초 지나고 나면 뭔가 딱 하나 실행이 될 건데, 딱 하나 실행되기 전에 멈추는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딱 그 명령이 실행이 되면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명령이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3번부터 작업이 쭉 이어나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왜 그게 발동이 안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처리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 잘 된다고 방치를 해두게 되면 나중에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명시적으로 요렇게 딱 의심되는 부분은 딱 여기서 꺼지는 게 맞잖아요. 얘는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꺼두고, 그리고 초기화할 거 있으면 여기가 꺼지는 지점이고 여기가 켜지는 지점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야, 어렵네. 자, 이제 9번 예제였습니다, 이게. 요걸 그대로 한번 적어놔 볼까?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한 다음에 5초 쉬고 5초 쉬고 2초 쉬고 0.5초 쉬고 0.5초 휴식, 그 다음에 3초 1초 1초 요렇게 한 코드가 바로 요것이다. 자, 9번이었습니다. 이제 뭐 오늘 제가 장난치고 싶었던 것들 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늘상 그렇거든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전략만 짜고 실제 구현은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만들어 보니까 생각했던 것대로 대충 그렇게 구현이 돼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별다르게 큰 문제 없고, 그러면 타이밍도 지금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회전량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기본 골조로 해가지고 막 뭐 어떻게든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네요. 반복 작업하는 어떤 시스템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스텝 모터 2개 쓰는 거를 할 거냐 말 거냐. 한 대가 더 있거든요. 요렇게. 그럼 한 개일 때하고 2개일 때하고는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뭐 무진장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안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스텝 모터를 그냥 간단하게 돌려보는 수준이었고, 이제 요런 것들 다음 주에는 조이스틱, 얘를 레버를 돌려가지고 이 스텝 모터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요런 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 셀렉터 스위치 요런 것도 갖다 붙여가지고 요 상태면 얘가 정회전을 하고, 요렇게 해두면 뭐 역회전을 하고 뭐 그런 개념을 한번 집어넣어 본다든지 그것도 가능하겠고, 하여간 다음 주에는 이 스텝 모터를 한 번 정도는 더 해보겠습니다. 개수를 여러 개 늘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얘를 조금 더 버튼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제어를 해보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보자. 그러면 뭐 램프라도 2개 연결해가지고 정회전을 하고 있으면 녹색 램프, 역회전을 하고 있으면 빨간 램프, 뭐 그렇게 그건 지금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살짝 좀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살짝 조금 귀찮네요. 텐션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요 정도 해가지고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오늘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그럼 다음 주 할 내용은 여기다가 바로 작성을 해두죠. 자, 7편부터 할 내용. 안입니다. 안.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1번 스텝 모터의 개수를 2개로 늘려서 뭔가 제어를 해본다. 2번 스텝 모터의
다양한 입력 도구를 연결해서 제어해 본다. 뭐 예를 들면 조이스틱 같은 거. 그리고 3번. 이제 슬슬 원격 제어할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의 관심사는 그 원격 제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메모리를 다루는 방법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개념을 제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잖아요. 6편까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태스크를 구현한다. 자, 예를 들면 신호등 같은 거. 신호등이 녹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주고 현재 상태를 PLC 내부의 메모리에 기록을 해서 보는 방법과 내가 지금 뭘 쓰고 있지?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태스크를 구현하고 가상의 접점을 메모리에 할당해서 신호등 작동 태스크를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기법, 이걸 일단 알아내야 됩니다. 실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신호등이 작동되고 꺼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PLC 내부에 메모리가 있어요. 그 메모리의 값을 0에서 1로 내가 강제로 딱 바꿔주면 태스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모리 값을 바꿔주는 작업을 나중에 원격 제어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센서는 지금 없으니까, 센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자, 버튼을 눌러서 업, 다운 카운트를 한다. 그럼 이때 카운터 값을 PLC 내부의 메모리에 기록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그럼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PLC 메모리에 어떤 센서 값 같은 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값을 나중에 원격 제어할 때 가지고 갈 거예요. 메모리의 값을 복사해 가지고 읽어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원격지에서 그 카운터 값을 원상복구해 가지고 시각화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는가.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료형에 대해서 좀 빡세게 잘 알아야 돼요. PLC에서 사용하는 자료형과 원격 제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자료형 간의 변환을 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PLC에서 워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16비트짜리 정수를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 워드라는 것은 자료형이 정해지지는 않고 16비트라는 사이즈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목적에 따라서 분화가 되는 게 int, 부호가 있는 16비트 정수입니다. 그리고 uint,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예요. 그리고 더블워드라는 32비트짜리 공간이 있습니다. 걔는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 더블인트, unsigned 더블인트, 그리고 플로트 같은 거, 요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PLC에서 메모리에 어떤 값을 저장을 했을 때 원격지에서 그 값을 몇 개를 읽어가야 되고 그거를 원래의 값으로 어떻게 복구를 해내는지. 그럼 그 원격지라는 게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지금 녹한다가 구동할 수 있는 게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C샵과 노드레드로 한정한다.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요 두 개만 가지고 놀 거예요. 그리고 통신은 RS232, RS485, 그리고 인터넷 TCP 세 가지로 한정한다. 그리고 프로토콜도 있어요. 프로토콜이 두 가지가 있어요. LS 자체 프로토콜과 그리고 모드버스 프로토콜 두 가지로 한정한다. 근데 다음 주에 바로 요 정도까지 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스텝모터 가지고 조금 더 짝짝짝짝 가지고 놀다가
원격 제어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이제 다 했으니까 녹화나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일정이 조금 바뀔 거예요. 제가 다른 날짜에 학교에 좀 가게 돼가지고요. 월요일, 화요일에 이틀간 하는 방법이 있고, 화요일, 수요일에 하는 방법이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하여간 다음 주는 수요일, 목요일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이틀 정도 할 생각이니까요. 제가 언제 할지는 주말에 그 일요일 오후에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에다가 일정을 올려둘 테니까 그때 와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오후 8시 15분에 또 나올 거고요. 다음에 뭐 이제 별다른 어떤 의견 없는 것 같으니 마무리 멘트하고 이제 녹한다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PLC에 대해서 스텝모터 열심히 돌렸죠, 그죠? 요 내용을 보시고 와 감탄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 중앙 하단에 여기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라 라는 어떤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원금을 팍팍 밀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거나 아무 동영상을 딱 이렇게 눌러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적당한 금액을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 같은 뭐 계좌이체나 이런 걸로 빠가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수수료를 떼먹습니다. 문제가. 그리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전자의 방식은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으나 수수료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 후자의 방법은 카드나 뭐 다른 형태의 결제가 가능한데 수수료가 있다라는 또 단점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더 좋은 방법을 뽑자면 당연히 전자의 방법이 유튜브에 배를 불려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후원해주시는 비용이 녹한다에게 고스란히 오는 방법이 가장 퍼펙트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데 딱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이 뿅 하고 나올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보시다가 다 도망가신 것 같네요. 아무도 어떤 생존 반응이 제 라이브 방송 클래스에 생존 반응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혹시 보고 계신 분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점을 찍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은 아이디를 오랫동안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란한 내용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 녹한다를 애청해 주시는 분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춘택님이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춘택님 밖에 안 계셨군요. 슬픕니다. 기쁘면서 슬퍼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커트.